네, 왔다 갔는데 아직도 왜 왔다 간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 일정 중에서 몇 가지 좀 의문스러운 그 시간에는 무엇을 했었던 것인지,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하려고 합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승철 북한 개혁방송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장혜성 북한 망명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조선중앙방송 기자 출신이시고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두 분은 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 세 사람의 방문, 왜 왔다 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위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지금 제1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이제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문제가 제기돼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 탈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또 좀 좋은 국면을 열어보고자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네네. 의도가 좀 너무 일방적인 게 이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일방적이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진심을 보이려면 충분하게 사전 협의가 있고 예. 나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도 아닌데 딱 하루의 여유를 한국 정부한테 주었다는 거는 북한이 자신들의 그 어떤 의도를 좀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이익을 더 많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걸 좀 조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죠. 뭔가 급박하게 갑자기 와야 될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있었겠지만 그게 지금 봐서는 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한 일주일쯤 지나봐야 네. 북한이 상당히 좀 급박한 사정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더 크게 두고 온 것인지 예. 분명한 거는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다는 게 좀 좋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예. 드러나겠죠. 자, 하루 전에 북한 정권의 그 최고위 핵심 실세들이 하루 전에 우리 가겠다라고 해서 예. 오는 것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미리 좀 조율을 했었던 게 아니냐, 뭐 비선에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아시는 일이지만 금년 초에 그 황해남북도, 네. 그다음에 평안남북도 이쪽에 그 기근이 되게 들어서 뭐 100일 뭐 100일 동안 뭐 비와 눈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쪽에서 일부 지방에서는 그 꼬장모라는 거 했다고 그러는데 꼬장모라고 이거 호미를 갖고 탁 찍어서 내고서 거기다 벼모 엮어서 딱딱 다시 두드리고 물을 조금 부는 건데 이렇게 해야 얼마 하지도 못하거든요. 뭐가 살지도 못합니다. 예. 이런 정도로 하면 이게 식량사정이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 중국도 금년에 8달 동안인가 북한에다 원유를 안 줬다고 그래요. 예. 정말 목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급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러시아 쪽하고 뭐 어떻게 자꾸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데 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한에 왔다는 건 남한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마침 거기다 또 기회가 좋기를 그 북한 선수단이 이번에 와서 생각 외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 최고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체육을 되게 좋아한다는데 이거 좀 기회 좋구나 하고서 와서 갑자기 왔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제일 어쨌건 눈길을 끈 사람이 역시 그래도 황병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2인자로 급부상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직접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군복을 입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군복을 입고 북한 군의 지금 2인자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두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먼저 2000년이었죠.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에 미국의 그때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그때 북한군의 2인자였죠. 그러니까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서 2인자가 방미했었는데 그때도 계급은 차수였고요. 지금 황병서도 차수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군복을 입고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만날 때도 저렇게 군복을 입고서 만났습니다. 모자도 쓰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6월에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지금의 황병서의 직위에서 갔었는데 북한 군을 대표해서 처음에는 인민군복을 입고 갔었는데 가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시진핑 주석이 그 군복 입고 오면은 안 만나주겠다라고 했다는 게 아마 정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인민복인가요, 저기? 네.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는 군복을 입고 계속 모든 일정을 다 수행을 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여당에서도 유기준 의원 같은 사람은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냐, 저렇게 하도록 한 것은 라고 예. 말했다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결례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당국이 예.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인의 잔치에 폐막식에 와서 그 잔치상을 받아먹고 그냥 빠져버린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가 마감이 아주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 참가한 선수들과 국가들의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 북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그 이슈를 받아가지고 독점을 하고 딱 끝나고는 가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 북한이 잔치에 오는데 왜 군복을 입고 오느냐? 네. 이거는 아마 시진핑 그 주석을 만날 때 왜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벗으라고 했느냐? 여기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네. 클린턴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랬고 북한은 항상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고 싶을 때는 항상 강경을 띠고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황병서가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과 전략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네. 자신들의 그 주장도 바꿀 생각은 없고 한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미디어 그런 전략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는 거죠. 장 그리고 이사장, 예. 자신들의 입장을 우리한테 지금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걸 그런 게 보여줍니다. 깔려 있다, 암묵적으로요. 이 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생각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양새가 보기 안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남북이 대치라는 이런 상태에서 그 군복을 입고 나는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렇게 크게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허봉하기 할 때만 해도 인민무력 부장보다 반급 낮은 자리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황병서는, 지난번 우리가 조직지도부장, 중앙당 조직지도부라는 거 원래 그것도 크지 않았는데 조직지도부장을 하면서 야, 일부 부장이니까 했죠. 그러면서 그 장성택 숙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올라서 이번에는 또 거기다 호위병까지 2명을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참, 저 북한에서는 자기는 뻑인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좀 신뢰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그 황병서를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기 같이 왔던 이 최룡해나 그다음에 저기 그 사람보다 한창 좀 윗사람이라는 걸 돋보이려고 해서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재봉된 결례를 했다. 한참 결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세 사람이 예.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일정 중에서 좀 그 석연치 않은 부분, 네. 이 시간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 부분들이 네. 몇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건 뭐 정확히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막을. 예, 그러나 예. 한번 두 분의 그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사람이 처음 도착해서 간 곳이 오크우드 호텔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6.1제 장관하고의 환담만 20분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김관진 실장은 그 다음에 영빈관이라는 데서 회담을 해요. 오찬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김관진 실장이 오크우드 호텔로 갔습니다. 거기서 취재진들한테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크우드 호텔에, 자, 다시 보여주시고요. 오크우드 호텔에 김관진 실장은 왜 갔던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그 설명이 없었거든요. 예. 우리 취재진한테도. 자, 그러면 김관진 실장이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인지, 만나지 않았다면은 왜 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자, 조금 전 보신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그 오크우드 호텔에 머물렀던 그 세 사람이 머물렀던 시간이 11시 한 14분 조금 전에 도착해서 유기재 장관과는 20분 동안 만났고요. 34분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찬 회담이 원래 1시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1시 50분에 열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한 2시간 가까이 더 호텔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오찬 회담을 1시간이나 미루면서까지 여기서 다른 일정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왜 2시간 가까이나 계속 머물렀었던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요. 예. 네. 자, 우선 지금 그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안 줬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 와서 북한 대표단 3인방이 움직인 그 동선을 쭉 보게 되면 북한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상황을 이끌어갔고 한국 정부는 정부의 핵심 요인들이 다 나와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며 좀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보이지 않는 시간들에는 분명 북한이 오는 시점이나 목적 자체부터 쭉 한국에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그에 대한 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오크우드 호텔에서 2시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양쪽이 좀 밀고 당기고 하질 않았을까. 뭔가가 모든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북한에 다시 가서 피드백이 와갖고 저녁에 또 총리를 또 만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분명 북한은 아주 공세적으로 기습적으로 이 기습적이라는 데 아주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을 갖고 온 것이냐 아니면 의도된 목적을 갖고 온 것이냐 저는 후자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 공식적인 설명은 오크우드 호텔에서 2시간 머무는 동안에 양측이 일정을 조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정이라는 것이 결국 오찬 회담, 그다음에는 선수촌 방문 그밖에 없는데 일정 조율하는데 2시간이 회담까지 걸릴 수가 없죠. 일정은 보통 지금 오후에 쭉 다닌 일정에서 보게 되면 남북한이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를 논의할 만한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선수촌 가봐도 그 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거든요. 뭐 청와대는 안 간다고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북한이 지금 한국 국민에게 보여준 것 외에 어떤 다른 거를 갖고 와서 정부 측에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뭔가 거죠. 다른 의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이제 추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의문스러운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시죠. 자, 다음입니다. 선수촌에 갔습니다. 이 3인방이 선수촌에 갔고 청와대는 가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선수촌으로 갔는데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를 머물렀거든요. 선수촌에. 그래서 선수들 격려하고 뭐 하는데 너무 오래 머무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일부 언론에서 또 그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만은 정홍원 총리와 면담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그 더 하기 전에 어떤 메모를 A4지에 써있는 3분의 2 정도 써있는 메모를 먼저 김양건 통전부장이 가지고 왔고 그것을 세 사람이 돌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그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보고 있는 저 메모입니다. 저 메모를 김양건 부장이 먼저 가지고 왔고 나머지 두 사람이 회람을 했고요. 회람을 한 직후에 정홍원 총리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났고 그 뒤에 다시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오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2시간 그 공간에 토론됐던 내용이 아마 북한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그걸 문제를 토론을 했을 것이고 아마 논의를 했겠죠.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올림픽 그 선수촌에 가서 2시간을 끌지 않았을까. 그리고 와서 정홍원 총리 만나고 메모지를 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렇다면요, 예컨대 어떤 것이 그 북한이 내놓았을 그 우리한테 던진 그 뭐 제의랄까 의제랄까요? 그런 게 그런데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아까 장혜성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금 위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그 주어서 한국으로부터 뭐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의제를 아마 한국 정부에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자, 이사장님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저도 대체로 같습니다. 같은데 그 거기서 그 뭐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자고 원래 그러다가서 그러니까 자기네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난 그때 그 메모지 그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우리 측에서 이번에 와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뭐야 말하자면 뉘앙스를 풍기니까 거기에 대한 걸 그 자기네 그 꼭대기에 물어봐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말하자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메모지 안에 그게 오늘은 시간 없다고 해서 저 준비도 불충분한데 만나면 그냥 들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정원 총리 저 메모 본 다음에 정원 총리 본 자리에서 거기서 황병서의 발언이 뭐 대통로를 만들어가자라는 발언이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이 너무나도 기습적으로 한국이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리고 한국이 당황했거든요. 솔직히 6.1제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김관진 그 안보실장님 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이제 좀 흥분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좀 차분하게 예, 북한이 우리한테 왜 시간을 주지 않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분하게 보고 좀 이번 상황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분명한 거는 북한이 진심으로 한국하고 열린 마음에서 대화하려고 온 건 아니다. 군복을 입고 온 것도 바로 그래. 뭐 메모지를 돌리고 시간을 번 것도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만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북한 내부의 위기 문제인지 말하자면 뭐 중국 쪽에서 돌고 있는 서울과 같은 아니면 또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개성공단 그 문제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자리를 좋게 만들고 개성공단 열고 나자 모든 걸 거절하고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이번 또 그래서 상당히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전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